안녕하세요. 개미청년단 이유빈 청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스피치할 주제는 독립정신의 총론,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프레임 전쟁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독립정신,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서 저도 몇 년 전부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, 특히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지루하고 읽기 싫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막 역사적으로 막 되게 어려운 이런, 그래서 물론 이 외교론, 독립론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고, 또 말이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. 막 사자성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. 하지만 제가 그 책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,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바로 저희 청년 여러분들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은 역사를 공부하려고 읽는 책이 아닌 거예요. 이거는 진짜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독서다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래서 오늘 이 독립정신의 어려운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가장 첫 번째 장의 총론 부분,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며 나눠드리고 싶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가장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국가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다.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, 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로 얘기하시냐면 배의 비유를 드세요. 근데 배가 뭐냐면은 침몰해가고 있는 배. 그래서 그 한 장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,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고,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침몰하는 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국가 운명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이 국가라는,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. 제가 줄여서 상황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, 어떻게 말씀하셨냐면, 파도가 잔잔하고 고요할 때에는 각자가 자기가 들어가서 쉬고 싶을 땐 쉬고, 먹고 싶을 땐 먹고, 음악 듣고 싶은 사람 음악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. 하지만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, 그때 방 한 구석에서 혼자 음악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?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가? 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우리 같은 한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, 그때는 우리가 상황 판단에서 깨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, 대한민국 잘 되고 있어요, 그것이 마치 여유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. 하지만 오늘 현 시대 대한민국을 봤을 때, 제가 길게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, 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여유롭게 지내자라는 것은, 이것은 한마디로 몽상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에요. 이 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, 파도가 잔잔할 때는 좋아요. 지금 여러 지식인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 있다, 나만의 군사력 좋다, 좋지만 이 나라의 파도가 울렁이고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폐지하게 되면 나라의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, 배가 막 침몰하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우리가, 야, 너 나랑 어제 싸웠잖아, 야 저기 가서 놓쳐, 이렇게 할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야, 나 지금, 야 시계 저기 침대에 있는데 내 시계 나 1,000만 원짜리니까 가져와,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. 왜? 배가 침몰하면 그 배의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, 없어요?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서는 나의 원수도 나의 재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우리 나라가 위급할 때는 원수도 재물도 상관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다 던져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아무리 내가 많은 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배가 침몰하면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가 운명 공동체에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제가 보면서,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미일 동맹을 이제 하고는 있긴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. 일제강점기 시대도 그렇고, 그리고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들의 안 좋은 행위들, 주고 뇌물 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, 성경적으로 완벽한
이러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여기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무슨 뜻이냐? 인간의 사사로운 잘못보다 우리가 막중하고 극악무도한 전 세계적 살인 범죄를 마주하고 있다면 인간의 사사로운 잘못보다 그 악한 살인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. 누군가는 저 사람은 가방에 뭐를 받았대요. 몇만 원을 저렇게 썼대요. 이렇게 외칠 때 마오쩌둥은 약 4,500만 명에서 7천만 명을 대학살했어요. 스탈린은 2천만 명을 대숙청했어요.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뭐가 불만이다. 이 헬조선이다.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은 약 160만 명에서 300만 명을 학살시켰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안 좋은 나라라면 북한으로 가.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네. 북한의 그 가난하고 힘든 그리고 그 총을 쏴대는 그 총격이 나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의 사사로운 어떤 잘못, 누군가 저것 마음에 안 들어, 저게 잘못됐어, 이것보다 극악무도한 전 세계적 살인 범죄에 우리가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치 마치면서 세 번째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배 안에서 배가 막 침몰하고 있잖아요. 그 침몰하고 있는데 노를 젓다가 어떤 한 사람이 팔이 다쳤어요.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내가 앉아서 비록 쉬고 있더라도 달려가서 그 노를 저을 거예요. 내 일처럼. 그래서 침몰하는 배에서는 사공을 돕는 것이 그 사공을 위한 게 아니야.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.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.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꼈어요.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깨어날 수 있을까? 그런데 제가 직장에서도 상사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? 아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아야 현실을 직시를 하고 희생을 하고 뭐 책임감을 가질 텐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. 왜 알지 못하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언론, 미디어, 체제 선동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 소련의 KGB라는 단체가 있어요. 이 소련의 단체는 체제 전복을 위해서 15%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장악한다라고 했을 때 15%는 실제로 간첩을 보내서 막 누군가를 막 사살할 계획을 짜고 물리적인 일들을 한대요. 근데 85%는 세뇌시키는데 모든 재정과 자원과 인원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뇌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. 첫 번째 단계만 나눌게요.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도덕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것은 뭐냐?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감각을 상실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들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단계는 15년에서 20년이 딱 지나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. 야, 북한의 김일성이 160만 명에서 300만 명을 학살하고 있대.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이 국민들에게 이 악한 미디어 선동, 이 세뇌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올더스 헉슬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. 대표적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재자들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공포, 고문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인 선전과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전체주의 국가, 공산주의에 넘어간 그 국가는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 체제에 선동된 사람들이 그 선전 때문에 자신들이 노예의 상태가 된 것을 사랑하게 돼서 결코 반란을 꿈꾸지 않는 국가를 그들이 꿈꾼다는 거예요. 이렇게 그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미디어로 언론을 선동할 때 이 국민들이 절대로 우리가 탄압받는 이 현실, 교회가 탄압받고 자유가 탄압받는 이 현실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저희가 뜨겁게 나아가는 개미청년단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